이 모형은 기존에 널리 알려진 정약용 선생이 발명한 유형거가 작동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모형은 전혀 보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유형거를 표현하고 있네요. 통진고등학교에서는 최근 프랑스에서 발견된 한글본 정리의궤를 근거로 새로운 형태의 유형거를 탐구하는 교과 기반 프로젝트에 도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실학자들의 사상을 공부하면서 우리 조선이 청나라에 비해 수레를 잘 활용하지 못했다고 배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선 후기 수원 화성 건설 현장에서는 다양한 수레가 체계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원 화성 건설 보고서인 화성 성역의궤에는 실제 건설 현장에서 사용했던 다양한 수레들을 도면과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원 화성 건설 현장에서 사용된 대차는 무려 소 40여 마리가 끄는 초대형 수레입니다. 대차의 바퀴는 수많은 바퀴살로 만들기 때문에 튼튼하기는 하지만 제작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평차는 대차와 형태는 같지만 크기를 줄인 것입니다. 화성 성역의궤에 소개된 평차는 기존에 쓰던 평차와 다릅니다. 화성을 건설하면서 새롭게 개량한 평차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기존의 평차와 구분하여 별평차라고 부릅니다. 별평차는 유형거의 바퀴와 복토를 활용하여 개조한 것입니다. 별평차는 짐을 싣는 부분과 바퀴의 연결 부위에 반원형 목재인 복토를 추가하였고, 바퀴는 바퀴살을 유형거의 바퀴와 동일하게 대폭 줄여 간단하게 개량하였습니다. 화면은 거중기를 활용하여 별평차에 돌을 적재하는 모습을 상상하여 그린 것입니다. 유형거는 정약용이 발명한 것으로 흔들거리는 저울처럼 움직이는 수레를 말합니다. 화성 성역의궤에 따르면 유형거는 거중기와 함께 수원 화성 건설에 큰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유형거는 높이가 낮고 폭이 넓은 당시 수레들과는 달리 수레의 높이를 의도적으로 높였으며 폭을 좁혀 수레 자체가 흔들리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유형거는 시제품 한 량을 만들어 수원 화성으로 보냈고 화성에서 10량을 만들어 사용했다는 기록만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화성 건설 현장에서 제작한 유형거가 시제품 유형거와 동일한 형태였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2016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한글본 정리의궤가 발견되었습니다. 한글본 정리의궤를 통해 실제 화성 건설 현장에서 개량된 유형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레라는 의미의 한자는 차와 거로 발음하고 있습니다. 보통 동물이나 기계로 움직이는 경우는 차로 발음하고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경우는 거라고 발음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이 명확하게 지켜졌던 것은 아닙니다. 한자의 도금은 많은 사람들이 주로 발음하는 방식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조선시대에 사용했던 전투용 수레는 사람이 움직이기 때문에 화거로 발음할 것 같지만 당시에는 화차로 불렀습니다. 조선시대의 발음을 어떻게 확인했냐고요? 1635년 이서가 쓴 화포식을 한글로 번역한 화포식 언해에 화차라고 표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화성 성역의궤는 별도의 한글본이 없었기 때문에 한자의 도금을 정확하게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화성 성역의궤에 소개된 수레들은 소가 끌기 때문에 대차, 평차, 유형차로 불러야 함에도 관련 분야를 연구한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대거, 평거, 유형거 등으로 발음해왔습니다. 한글본 정리의궤에서는 화성 성역의궤의 수레 그림을 다시 소개하면서 제목을 한글로 표기하였는데 평거, 발거, 동거가 아니라 평차, 발차, 동차로 표기하였습니다. 유형거는 유형차가 아니라 당시에도 유형거로 발음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 유형거는 복토라고 부르는 반원형 나무판이 하중을 지탱하면서 바퀴축에 전달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복토를 떠받치는 하나의 바퀴축에 과도하게 부담을 준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량 유형거는 바퀴축을 2개로 분산하여 바퀴축에 과도하게 걸리는 하중을 분산하였습니다. 바퀴축이 2개로 나뉘면서 복토의 개수가 2개에서 4개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바퀴축이 분리되면 수레는 충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주행 중에 선회하거나 노면이 울퉁불퉁할 때 좌우 바퀴에 생기는 회전차로 인한 비틀림 토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유형거는 수레 위에 돌이 한 치 정도 물러섰다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한 자 정도 앞으로 나가게 하는 펌핑 동작을 통해 보조 동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면 계량형 유형거가 보조 동력을 만들어내는 펌핑 능력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통진고등학교 학생들은 기존 유형거와 계량형 유형거의 모형을 제작하여 실험을 통해 펌핑 능력을 비교하였습니다. 학생들은 돌의 질량, 수레의 질량, 기울이는 각도, 돌이 미끄러지는 거리 등을 변수로 수식을 세우면서 기존 유형거와 계량 유형거의 펌핑 과정을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계량 유형거는 기존 유형거에 비해 수레의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펌핑 구간의 속도가 더 증가하게 되어 더 큰 힘을 보조동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실험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조선은 수레를 체계적으로 이용하지 못했던 낙후된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운송용 수레는 미흡했으나 건설용 수레는 체계적으로 관리되면서 발전하였습니다. 계량 유형거를 최초로 탐구한 통진고등학교 교과 기반 프로젝트 팀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고등학생들이 최근 발견된 사설을 직접 탐구하여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셨나요? 예, 우리 김포 통진고등학교는 교과 시간에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단위 학교의 교과 기반 프로젝트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 구축이 되고 나면 학생과 교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만 암기하다가 이렇게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니까 정말 재밌었습니다. 과거 자료를 통해 당시 발음을 추론할 수 있는 한글의 힘을 실감하였습니다. 실험 데이터를 통해서 가설을 확인하는 그런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학이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형거의 펌핑 운동을 분석하면서 물리학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